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광무 파트너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다행히 우리 시장이 일본과 대만 증시 대비로도 선방을 하고 있고 지금 2,500선을 깼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한 이후에 또 그 반등 탄력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슬슬 좀 하방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더 지켜보고 계세요? 저 아침에 솔직하게 좀 시장을 불안하게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까지만 해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이 후폭풍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이 폭락장에 대한 버금가는 오늘 좀 걱정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오늘 장전 준비 시간대에 이 증시에 대한 이 좀 낙관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500포인트를 이탈하는 거는 상당히 과도하다.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있을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면서요. 2,500포인트부터 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3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외국인의 이탈 크기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보다 많이 팔고 있긴 한데, 전반적인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라면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탈은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2,500포인트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인지가 지수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꼴찌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좀 움직임이 좀 불러일으켜서 상대적으로 주변 아시아 증시보다는 반등세가 좀 컸다. 그동안에 많이 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그볼이 좀 역할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주 후반까지 경제 지표 확인해야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에 FOMC 금리 인하를 기다려 봐야겠죠.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등락은 일단 하락을 멈춰서 다행이지만 변동성은 사실 방향성 찾기는 어렵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미국의 CPI, PPI 발표될 지표들도 많고 무엇보다 물가 지표 이후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까지는 여전히 또 우리가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 구간에서의 등락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도 좀 하방을 멈춘 것에는 좀 무게를 주셨어요. 지금 이광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섹터로는 좀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늘 자동차 쪽으로도 매수 들어가면서 지금 현대차, 기아가 시장 대비 좀 선방을 했고요. 오늘 나름 보면 바이오, 화장품 일부 종목들이 선방을 하고 있어서 이 IT 투톱에 국한된 매도라면 다른 섹터는 괜찮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의 흐름 보고 판단이 가능한가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에 녹아내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확실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된다. 거기다가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계속되면 거기에 이제 성장주라고 불리는 바이오가 좋을 수 있다라는 답안지는 투자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과 그리고 연말이 돼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닌가. 해서 이제 금융주와 관련된 통신주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선호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번에 있을 미국 대선 토론 결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결과를 좀 보셔야 알겠습니다만 11월 5일까지는 시장의 난이도는 극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섣부른 투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해서 시장이 어느 스텝을 밟고 있는지를 좀 챙겨보는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황은 맞지만 IT주들이 매도와 함께 좀 쉼을 줄 때 오히려 이제 다른 섹터에서의 결국 금리 인하의 수혜 기대감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밸류업 ETF 지수에 대해서도 출시 기대감이 이번 달 이제 만연해 있는 만큼 또 방어 성격이 같이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종목들이 많죠. 따라서 밸류업 관련주들도 그 대안으로 함께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장.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아직은 불안하다에 좀 무게를 실어주셨지만 부디 좀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을지 그 안에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쪽 관심을 놓지 말고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IT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실시간 특징주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DI가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반도체주 부품과 장비단에도 상승 분위기가 깃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상방 VI 발동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화장품주에서도 상승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후가 가까워지면서 실리콘투도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오늘 VT도 양봉, 그러면서 화장품주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점차 올라오면서 오후 들어서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상방 VI 발동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반등의 분위기 더 강해지면 좋겠는데요.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 섹터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주입니다. 전자닉스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부품과 장비주들 오늘은 이 종목들의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테크윅, 네오셈과 DI 등 그동안 반도체 투톱이 빠지면 몸살을 앓았던 종목들이 오늘은 5% 내외의 강세를 보이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미국 팹리스 업체와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될 정도로 개별 종목의 호재에 시장이 반응해주는 모습, 반도체주의 투심에 긍정적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에서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대봉 LS 또 DXVX가 상한가 달성하면서 특히 비만 치료제 오늘의 주요 테마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인벤티지랩이 상방 VR 발동되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요. 오후장 들어 랩지노믹스, 셀레믹스 등 코로나19 관련주도 상방 VR 발동되면서 바이오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와 함께 시장 상황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DI도 그렇고 일부 소부장 반도체주들이 힘을 내주는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대장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힘을 내주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KB증권에서 목표가 하향이 나왔죠. 기존 13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이었던 시선이 다소 좀 꺾이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주가 빠지는 거 보고 너무 후행적으로 또 움직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까지 과연 얼마나 더 빠질 것인지 7만 원 선을 이탈한 지금 자리에서도 더 빠질 수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렇다라는 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그 정도의 잔다르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상황을 좀 현상으로 볼까요? 예, 현상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개선돼 가는지를 좀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 둔화는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악재가 또 하나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AI 칩을 연내에 어떻게든 발표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블랙엘이 출시 지연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까 말까 이게 이러한 기대감이라도 좀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만한데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는 게 좀 크고요. 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PC하고 스마트폰 수요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D램도 성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데에 기인한 주가 조정입니다.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것은 AI 서버용 DDR5는 여전히 수요가 좋다라는 한 가지가 또 카테고리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요 촉진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놓고 봤을 때
보다 활발하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가 돼서 PC든 스마트폰이든 어느 정도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경쟁이 좀 일어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희망적인 회로를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존의 눈높이에서 다소 성장 스토리가 둔화되고 있다라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어쨌든 점점 목표가라든지 눈높이를 낮춰잡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과연 어디에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하방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세요? 예, 뭐 작년 중반서부터 올라왔던 폭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물론 쌉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방에서 빅테크들의 경쟁적인 수요 촉진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랠리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가 살아나야 되나요? 예, 그전 쪽에서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광우 파트너님, 네. 현재 뭐 DI도 VI 나오고 네. 테크윙 빨간불, 뭐 한미반도체도 저점 대비 좀 낙폭 네. 줄이고 있잖아요. 네. 소모장들은 많이 빠질 만큼 빠진 네. 일시적인 뭐 하방 지지일까요? 그래도 오늘의 낙폭 줄이는 움직임에 좀 더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의 하나라고 봅니다. 뭐 저도 이제 반도체가 좀 중심을 지켜서 뭐 시장에 대한 허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더디다라면은 소부장의 이 단독 움직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시기를 아직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오늘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심이 조금 회복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수급이 괜찮았어요. 선제적으로 지난 8월 달에도 소부장에서의 이 외국인 이탈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부장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다만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들 종목들이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의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환경은 괜찮거든요. 네. 예, 실적도 괜찮을 것이고 뭐 앞으로 가격 상승 재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은 좀 리스크하다. 네, 오늘의 좀 힘내주는 흐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기술적 좀 지지 수준에서 정말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나마 오늘 시장 안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비만 치료 관련해서 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10월 위고비 상륙을 앞두고 관련한 종목들 특히나 이광 파트너께서 블루엠텍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네. 시각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위고비 10월이라는 일정 전후로에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네. 가져갈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에 있는 당뇨학회가 진행이 되면서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아왔을 것 같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선 자체가 이번 주 이벤트나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비만 치료제는 이제 다음 달 위고비 상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일단 오늘 바이오에 대한 관심에 가장 직접적으로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엠텍을 비롯해서 뭐 대봉 LS, SLS 바이오, 뭐 올릭스, 네. 뭐 인벤티지랩, 네. 이와 같은 종목들은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이벤트의 연속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당뇨학회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미국의 당뇨학회가 비만 학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있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실적 성장은 상당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시점에서는 꼭 비만 치료제를 놓치지 말고 함께 보자. 저는 지금도 매력적이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집 방송 때 또 픽 네. 종목으로 SLS 바이오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흐름 좋고요. 대봉 LS가 또 상한가입니다. 잠시 후에 텐텐베거에서 또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주들은 추가 이벤트에 따른 긍정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는 또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했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파트너 그리고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